전기 충격기는 인권 침해. 자, 전기 충격기까지 등장을 했었나 보죠?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또 신분증이라도 그럼 술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지 신분증을 보여달라니까 당연히 그것도 확인해야죠. 거부를 하고 예. 그 보기에 이제 신분증 확인하려고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 얘기를 하고 상황 통제가 안 되니까 지원 경력이 나섰고 그래도 이 제압이 안 돼서 결국 전기 충격기까지 썼던 겁니다. 아이고, 참. 자, 승 의원님, 네. 저는 말이죠. 저 상황이 딱 이렇게 저도 이제 10대를 살아와 봤으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저 상황이 딱 그려지는 것이 일단 여자 친구들이 있잖아요. 자기는 또 남자고 또 경찰이 와서 이렇게 딱 단속을 하니까 또 여자들 앞에서 또 멋진 척 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한테 막 저렇게 항의하고 그러다 또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경찰 출동을 해가지고 전기 충격기까지 썼겠습니까? 자,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과잉 진압이다 뭐다 또 애들이 이런다면서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양가의 감정이 있어요. 두 가지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흉기를 들지 않는 상황이었고 경찰이 4명 이상 지금 지원 병력까지 갖는 상황이에요. 얘들은 분명히 성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덩치는 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들이라는 것은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건 비살상 무기입니다. 테이저건이라는 게. 그런데 과연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의 급박한 위험이 경찰관들에게 있었느냐. 이 학생들이 시민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테이저건 사용하는 것 저는 100% 맞다고 보는데 흉기를 들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자기들의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.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땐 과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.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딱 더 보태드리겠습니다. 청소년들 술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업주 아시잖아요. 업주가 문 닫고 갔다면서요. 이 업주가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제가 봤을 때 업주도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분명히 경찰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런 상황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 경찰관이 그 학생들이 과잉으로 되어드는데 손과 팔을 잡는 건 절대로 성추행이 아니죠. 성추행에는 목적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로는 명확하게 이 학생들 촉법소년이 아니니까요.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경찰은 수사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학생들도 잘못했지만 경찰도 이런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하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승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약간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. 예, 그건 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좀 과잉 진압이었다 보십니까? 지금 보면 진압이 문제가 아니라요.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뭘 구별을 하냐면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나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상황이 저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상황 정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기서 다 수갑 채웠어야 된다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가서 풀어주고 처벌은 안 받더라도 가서 부모들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일단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. 이게 정말 오래된 일이지만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, 잘못된 일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사회를 필요할 때 못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경찰분들도 위축돼요. 잘못하면 인권위원회에 가게 되고 또 무슨 성추행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 상황 자체는 정리를 하는 데는 공권력을 딱 쓰고 대신에 그게 확실히 넘어왔을 때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거기만 처리를 해줘야지 저렇게까지 경찰분들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봐 넘길 수밖에 없는 그게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사회.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. 예. 처벌을 안 하더라도 저건 진압을 했어야죠. 백 기자, 그럼 처벌을 받습니까? 14살은 넘었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. 일단 저 8명 중에 4명만 입건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. 4명이 이제 혐의가 뚜렷해서 그런 건데요.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1명만 조사를 오고 나머지는 출석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. 하하, 2차례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. 지금 3명은 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
뭐 누가 뭐 이 아이들의 부모들의 작품인지는 몰라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까지 넣었다는 겁니다. 지금 이 전기 충격기 쓴 것에 대해서. 자,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렸지만 입건된 4명 중에 3명이 경찰서에 출석도. 제가 말이죠. 당장 저만 해도 예전에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됐을 때 경찰서 출석 통보 왔을 때 저 바로바로 갔습니다, 저. 예? 저 진짜 형사님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요, 저.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, 그러니까요. 정상적인 사회의 인이죠. 저 지경의 영상을 보고도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. 오히려 아까 이제 왜 그거를 중간에 빨리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를 쓰는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보거든요.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야 된다.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 경찰분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죠, 사회에서. 예. 승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쏘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학생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아야죠. 그걸 처벌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. 그런데 다수가 들어갔으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고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마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게 2분의 1을 가중할 거예요. 우리 법에 따르면. 그럼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.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 다수의 힘을 동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면 저는 경중에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,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안 부르면 체포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. 다만 무기 들지 않는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쏘는 거는 조금 과잉진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서울 서부경찰서 우리 또 형사님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 아니다 싶은 상황이 벌어졌다, 그런 일을 겪으셨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진짜 연락 한번 주십시오. 자,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